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중에서 투약독기입니다. 교재는 233페이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출발합니다. 자, 투약독기 교재 233쪽입니다. 투약의 돕기, 돕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약국에서 가져온 그대로 투약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 임의로 갈거나 쪼개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의사나 약사나 의사의 지시대로 가능합니다. 쪼개주고 싶으면 이렇게 선이 그어진 알약 이런 것들은 쪼개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처방된 이외의 약을 다른 것과 섞어주면 안 된다. 그리고 금식이다 그러면 매일 투약하는 약물은 특히 혈압약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투약해야 합니다. 금식일지라도 혈압약은 반드시 투약한다. 그 다음 약물 만지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손을 씻는데 비누로 꼭 씻어줍니다. 투약 자세는 뭐가 좋을까요? 반좌위입니다. 반 앉은 자세, 우리가 앉은 자세에서 식사나 투약을 할 때 기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투약 확인을 위해서는 입을 벌리게 하거나 질문을 합니다. 때때로 대상자는 입을 안 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서 입을 벌리도록 합니다. 투약 도중 심한 기침이나 구토를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렸다 약을 준다 이런 건 틀리고요. 심한 기침과 구토로 약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를 먼저 합니다. 자, 경구투약 가루약 돕기입니다. 숟가락은 물기가 없는 이라는 단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물기가 있는 숟가락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 틀린 답이고 물기가 없는 숟가락에 가루약을 넣고 휘휘 저어서 줄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가루약 먹는 방법은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즉 무침 주사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대상자가 물을 잘 삼킬 수 없을 때는 주사기를 이용해서 조금씩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가루약은 어떻게 준다? 첫 번째 숟가락 또는 무침 주사기 기억해 주세요. 알약입니다. 알약은 어떻게 주어야 맞을까요? 약 뚜껑으로 약을 옮긴 후에 그리고 적당히 덜어졌다면 원하는 양큼의 양을 손에 그때 가서 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손으로 많은 양의 약이 만져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봉에 넣으면 안 됩니다. 알약은 많다면 2, 3회에 나누어서 투약할 수 있습니다. 알약이 많은데 한꺼번에 주어서 삼키지 못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알약이 많으면 2, 3회에 나누어 준다. 떨어뜨리는 대상자가 있다. 파킨슨이라던가 아니면 진전, 손을 흔드는 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 직접 입 안에 넣어줍니다. 자, 물약입니다. 물약을 병 안쪽을 잡을 때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유는 세균이 감염되니까 그렇겠죠. 자, 약을 따르기 전에 흔들어서 섞어야겠죠. 그래야 잘 약이 혼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색됐거나 혼탁하다면 바로 버립니다. 아깝다고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용량이 적다면 무침 주사기를 이용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약컵에 무침 주사기를 이용해서 줄 수가 있고요. 자, 물약을 따를 때는 계량컵은 어떻게? 눈높이로 들어서 눈곱만큼을 정확히 주어야 합니다.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것은 약 병뚜껑입니다. 자, 병뚜껑은 이 안쪽이 위로 가야 하고요. 그렇다면 위에 덮었던 이 바닥, 이 위쪽이, 뚜껑 위쪽이 어떻게 간다? 바닥으로 간다. 그래서
안쪽이 위로라는 말을 답으로 하시거나 위쪽이 바닥에 이런 단어를 답을 하시거나 해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도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그림 문제로 답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라벨이 있는 병을 잡을 때는 이 라벨 쪽을 어떻게 한다? 라벨 쪽을 잡는다. 이유는 라벨이 있는 쪽으로 만약에 약을 따른다면 라벨이 젖거나 망가지겠죠? 젖는다. 그래서 라벨을 잡고 라벨이 없는 쪽으로 따른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물량 문제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안약입니다. 안약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안약은 안약이 있고 안연고가 있습니다. 안약은 물약으로 되어 있죠. 안연고는 말 그대로 연고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 안약을 물어보는 건지 안연고를 물어보는 건지 먼저 파악하신 후에 문제를 풀으셔야 합니다. 자, 멸균 생리식염수 솜으로 적신 것을 우리가 멸균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멸균솜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한번 깨끗이 닦아줍니다. 이유는 오염된 눈에다가 약을 넣지 않기 위함입니다. 대상자를 안 쳤다면 천정을 바라보게 합니다. 즉 위쪽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아래 눈꺼풀, 즉 하안검, 아래 눈꺼풀을 우리가 하안검이라고 합니다. 눈의 위쪽 부위를 상안검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아랫부위는 바로 하안검입니다. 하안검 아래쪽으로 당기면 결막낭이 노출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결막낭. 여기에 염증 생기면 결막염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결막낭이라고 합니다. 요 바로 부위에 결막낭, 하안검, 중앙이나 외측에 자, 중앙에도 되고 외측도 됩니다. 다시 한번 중앙도 되고 외측도 된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면 중앙으로 되어 있는 걸 찾거나 아니면 외측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찾습니다. 높이는 1, 2cm 높이에서 투여하는데요. 요 각막에다 넣지 눈동자에다가 넣으면 각막 눈동자 위에 바로 각막이 있는데 각막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어디다 넣는다? 결막. 다시 한번 결막낭에 그리고 바로 위에다 놓는 것이 아니라 1, 2cm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필요한 만큼의 양을 떨어뜨리고 점적 후에는 어디를 눌러준다? 비루관을 눌러줍니다. 비루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눈 요쪽에 이렇게 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여기가 비루관인데 비루관이라는 것은 코, 루는 구멍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쪽에 하수구 눈물이 나는 대로 코 쪽으로 흘러내리게 하는 하수구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비루관을 눌러준다. 이유는 코 안으로 흐름을 방지한다. 자, 그러면 안약에서는 비루관이 나오겠죠. 안약엔 비루관 기억합니다. 안연고는요, 연고입니다. 그래서 처음 연고는 꺼즈로 닦아냅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무엇으로 닦는다? 꺼즈. 휴지로 닦는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답입니다. 자, 외부 공기 오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 안연고도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습니다. 이렇게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는데 어떻게 한다? 안에서 바깥으로 바로 결막낭 여기는 위에다가 결막낭 위에다가 바로 2cm 정도 치약 짜주듯이 쭉 짜줍니다. 어디서? 안에서 밖으로. 자, 이거는 안연고이기 때문에 비루관을 눌러주지 않고 안에서 약이 잘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입니다.
즉 안구를 움직이게 하면 이렇게 약이 잘 퍼지겠죠? 그리고 안구를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있던 약이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 밖으로 빠져나온 안약은 어떻게 한다? 멸균솜으로 닦아줍니다. 손으로 닦지 마시고 멸균솜으로 닦아내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안약은 물약이기 때문에 위에서 떨구는데 어디? 하안검에 결막낭, 중앙이나 외측에 떨군다. 그리고 약물이 비루관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 눌러준다. 안연고는 처음 나온 거는 거즈로 닫고 튜브를 결막낭 위에 올려놓고 안에서 밖으로 2cm 짜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안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안구를 움직이고 나서 밖으로 빠져나온 약은 멸균솜으로 닦아줍니다. 자, 이번에는 귀약입니다. 자, 귀약은 약병을 따뜻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손을 비빈다. 온수에 넣습니다. 왜? 자, 귀에는 내이, 귀 속에 있는 귀를 내이라고 하는데 이 내이의 자극으로 오심, 구토, 어지러움, 즉 뇌 이상이 있을 때 생기는 문제 같은 울렁거림이나 구토나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뜨거운 거에 넣는다? 그러면 틀리겠죠. 투약 후 귀를 막고 5분간 누워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오른쪽 귀가 아프다고 하면 오른쪽 귀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 대상자가 누웠을 때 귀가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5분간 누워 있으면서 눌러줍니다. 다 눌렀다면 움직일 때 귀약이 흘러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15분에서 20분간 느슨하게 솜을 대어줍니다. 15분에서 20분간 대어줍니다. 자, 약을 넣을 때는 귀입박귀를 후상방으로 잡아 당겨야 하는데요. 자, 귀를 위로, 뒤로, 위로 이런 뜻이죠. 뒤로, 위로 이렇게 후상방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약을 넣을 때는 중앙에 뚝뚝 떨기는 것이 아니라 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서 벽을 따라서 똑똑똑 흘러내릴 수 있도록 어떻게? 측면을 따라 점적합니다. 다섯 번째, 주사, 주입, 돕기입니다. 자, 요양보호사는 주사 맞고 있는 대상자의 수액병을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아야 하는데요. 대상자가 주사를 맞고 있을 때 심장보다 높아야 잘 들어가겠죠? 중력에 의해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심장보다 높게 해줍니다. 속도, 네, 간호사가 맞추어준 속도가 잘 유지되는지 어떻게 한다? 수시로 확인합니다. 대상자가 후루룩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빨리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확인해서 제 속도에 들어가고 있는지 관찰해야 되는 관찰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주사 부위가 만약 이상이 생겼다, 즉 부었다, 만약에 뭐 피가 나온다, 그렇다면 아프다, 이렇다면 조절기를 어떻게 한다? 잠그고 즉시 보고합니다. 자, 그냥 보고하러 갔다가 점점 약이 들어가고 있다면 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잠근 후에 보고한다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잠근 후 보고한다. 자, 그리고 간호사가 만약 바늘을 제거했다면 몇 분 동안, 네, 1, 2분 동안 알코올솜으로 어떻게 한다? 지그시 눌러줍니다. 지그시 눌러줍니다. 자, 비비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비지 않는 이유는 뭐다? 피멍이 들기 때문이다. 자, 요것도 시험에 나왔었네요. 왜 비비지 않냐? 왜 누르냐?
피멍이 들기 때문입니다. 피부로 혈액이 스며들어서 마치 멍드는 것처럼 이렇게 번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반드시 지그시 눌러줍니다. 약 보관입니다. 자, 안약, 귀약 등등의 이런 약들을 우리가 사용했다면 보관 방법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알약은 어떻게 보관할까요? 건조한 곳, 그리고 햇빛을 피한 곳. 일반적으로 약은 건조하고 햇빛을 피한 곳이죠. 시럽제는요, 실온에 서늘한 곳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실온에 서늘하고 또 건조하면서 직사광선을 피한 곳이라면 더 좋습니다. 안약, 귀약은 상온에 그늘진 곳이라고 해서 안약, 귀약, 상온, 안약, 귀약, 상온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차광 보관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요. 차광은 빛을 차단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광 보관은 꼭 갈색 봉투나 갈색 통에 들어 있습니다. 주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든가 라식스 같은 약물은 이렇게 차광 보관합니다. 이거는 526쪽에 있는 것을 제가 참고해 왔습니다. 자, 냉장 보관하는 것도 있는데요. 보통은 인슐린 이런 호르몬제 또는 일부 항생제가 들어있는 시럽 또는 예방접종약 이런 보관을 잘 온도 유지를 해야 되는 것들은 냉장 보관을 합니다. 이것도 526쪽에 있는 거 먼저 따왔습니다. 자, 그래서 약 보관은 알약, 시럽, 안약, 귀약, 그리고 차광하는 약,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약들이 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한다면 안약, 귀약은 상온이다. 시럽은 서늘한 곳이다. 알약은 건조한 곳이다. 차광은 갈색 봉투. 냉장 보관은 인슐린이나 항생제, 시럽.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기출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알약의 개수가 많아도 한꺼번에 먹게 한다. 자, 알약의 개수가 많을 때는 어떻게 먹자고 했나요? 2회에서 3회 정도 나누어서 먹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2번 복용약을 토하면 5분 후에 다시 먹는다. 자, 복용약을 토하면 보고해야겠지요. 3번 술을 마신 후에도 약은 꼭 챙겨 먹는다. 술을 마시면 효과가 없다고 했지요. 그래서 술 마시고 꼭 약을 먹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이겠죠? 삼키기 힘든 알약은 뜨거운 물에, 자, 삼키기 힘든 알약은 상황에 따라 뜨거운 물에 녹여 먹는다. 이거는 뭐 옳진 않고요. 만약에 힘든 알약이 있다면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라면 쪼개서 먹어도 좋습니다. 2번 다음 그림 중에서 물약을 사용하기 위해 병뚜껑을 열어 넣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 찾으실 수 있죠?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정답은 네, 가번입니다. 이렇게 바닥이 아래로 뚜껑 안쪽이 위로 가도록 넣는다. 3번 다음 중 투약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변색된 물약은 흔들어 섞는다. 변색된 물약은 버린다. 2번 정맥주사반을 제거한 후에 비벼준다. 아니고 지그시 누른다. 3번 안약은 하안검 아래 결막낭 안쪽에 투여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결막낭 위에 중앙이나 외측에 자 위에서 중앙이나 외측에서 넣는다. 4번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이게 정답이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귀약 투여 시 대상자의 귓바퀴는
후상방이죠. 후상방. 자, 그래서 정답 4번.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사용한다. 4번. 사례가 잘 걸리는 대상자입니다. 가루약을 복용할 때 주의사항. 1번. 가루약을 먹이고 물을 충분히 준다. 자, 가루약을 먼저 먹는다면 가루가 목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가루약 자체는 어떻게 준다? 1번 숟가락에 녹여서, 2번 무침 주사기에 넣어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줄 수 있습니다. 2번 숟가락에 약간의 물을 녹인 후 투약한다. 이게 정답이겠죠? 3번 약물 복용 중 기침을 한다. 어떻게 알아? 보고. 4번 병에 가루약과 물을 넣어 녹여. 병에 아니고 숟가락 무침 주사기라고 했습니다. 5번 가루약을 물에 타서 두세 번.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숟가락에 약간의 물을 녹인 후 투약한다. 5번입니다. 대상자 왼쪽 눈에 안연고를 넣는 위치. 자, 왼쪽 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콧날이겠네요. 자, 왼쪽 눈 안에서 밖으로 그림은 정답은 2번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6번 안연고 투약하는 방법입니다. 1번 처음 나온 연고는 꺼즈로 닦는다. 1번이 정답이네요. 2번은 왜 틀렸을까요? 투약 후 안구를 움직여야 합니다. 튜브는 휴지로 닦지 않고 멸균솜으로 닦습니다. 4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솜으로 닦아냅니다. 밀어내면 안 되고요. 닦아준다. 5번 상안검 아니고 하안검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처음 나온 연고는 꺼즈로 닦아낸다. 7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합니다. 무조건 보고해야 되는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1번 진통제 아니고 교체, 주사바늘 교체 요양보사 하는 거 아니고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그렇죠. 잠그고 나서 뭐 한다? 보고한다. 4번 주사 부위에 온찜질 만약에 해야 된다면 냉찜질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잠그고 보고하는 것보다는 나중입니다. 주사 부위 알코올솜으로 지그시 누른다. 이건 뺀 다음에 하는 행동이지요. 정답은 3번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입니다. 8번 귀에 염증이 있네요. 귀약을 투여하고 귓바퀴 잡는 손의 위치. 정답은 1번입니다. 후상방입니다. 화살표가 위로 올라갔죠. 9번 아래의 그림에서 왼쪽 눈에 안약을 넣는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은 네, 마번입니다. 자, 중앙이나 외측에 넣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외측에 맞는 그림 마번이었습니다. 10번 대상자의 약 복용 방법으로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삼키기 어려운 알약은 자, 요거는 쪼개서 먹인다. 만약에 쪼갤 수 없는 약이라면 쪼개서 먹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의사, 약사에게 처방을 물어보거나 다시 받아야 됩니다. 2번 약을 먹인 후 물을 조금만 준다. 물을 많이 주라 그랬죠. 3번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대상자는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 요게 맞는 답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은 알약이 많을 때 한 번에 아니고 2에서 3에 나눠서 주라 그랬고요. 5번은 남은 알약은 다른 병에 넣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복용 돕는 방법,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대상자는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 네, 지금까지 투약독기 이론과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았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숑숑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배설도끼 가지고 다시 만나요.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